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건가요? 이 사진은요. 네, 맞습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얘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머니 빈소에 정신없이 도착한 덕혜옹주,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커다란 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를 잃은 직후 또다시 시작된 외롭고 낯선 타국 생활.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유. 소름 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 어머니의 죽음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영친왕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덕혜옹주의 병증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병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이때 덕혜옹주는 일본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깜짝 놀랄 통보를 또 받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이 되는 다음 해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덕혜옹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옹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덕혜옹주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죠.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감이 정해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덕혜옹주의 결혼 소식, 조선의 신문엔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한번 보시죠.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덕혜옹주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남편을 아예 지워버리고 보도한 거예요. 에? 자, 신문사에서는 대체 왜 덕혜옹주의 남편을 지워버렸을까요? 조선의 귀한 왕녀를 일본인과 결혼시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요, 덕혜옹주의 남편 소 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하고 보도함으로써 이 조선인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대변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보도 이후 덕혜옹주의 생활은 오랫동안 조선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문들이 더 이상 덕혜옹주의 소식을 싣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은 성을 남자를 따라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고 일본 성씨를 따른다. 이거는 민족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덕혜옹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당시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1945년 덕혜옹주의 앞날이 달라질 사건이 닥쳐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에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소 다케유키. 그가 한순간에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패망한 뒤에 이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족 제도 폐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들은 자기 자귀를 다 반납해야 됐고요. 일본 귀족의 재산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의 남편인 소 다케유키도 백작 자귀를 반납해야 됐고요.
살던 집을 팔고 고용인들 다 해고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덕혜옹주는 자취를 싹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50년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적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こちらです。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을한은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한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대한제국 황실 가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황실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국이 늦어지던 덕혜옹주에게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마사에는요, 덕혜옹주가 일본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실종됩니다. 당시 마사에는요, 20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아, 왜? 그렇게 사라진 마사에는 행방불명됐고요. 그 뒤로 덕혜옹주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공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1세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덕혜옹주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기자 김을안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을안이 정신병원에서 덕혜옹주를 발견했을 때 당시 정부는요, 조선의 왕족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 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흐른 후 이 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김을안은요, 새로운 정부에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장님,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 제발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명백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혜옹주의 귀국을 국가에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1962년 1월 덕혜옹주의 귀국 순간을 담은 기사가 있거든요.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 어렸을 때 그 나왔던 그 네. 공부하던 시절부터 다 있네요. 덕혜옹주 인질된 지 38년 만에 그립던 산하로, 그러나 의식 없는 몸. 많은 언론이 아픈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덕혜옹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어. 그때요, 나이 많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덕혜옹주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덕혜옹주를 돌봐줬던 그 유모 변복동. 변복동이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왔던 겁니다. 당시 변복동의 나이는 72세.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후 유모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덕혜옹주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덕혜옹주는 27년 동안 창덕궁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덕혜옹주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혹시 덕혜옹주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종의 무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고종 무덤 바로 뒤편에 묻히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일제 탄압 아래 우리 민족은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비극적인 시대에 휩쓸려 했던 왕실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